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가 대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ADG를 기습 침범하면서 대만 전역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의 핵무장이 가능한 H-6K 폭격기 8대를 포함해가지고 J-16 전투기 4대, 그리고 Y-8 대잠 초계기가 대만 남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순간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이 긴급하게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런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대만 국방부가 23일 밝힌 겁니다. 침범구역은 대만 본섬하고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군도, 이걸 이제 동시아 군도라고 그러죠. 이 사이를 침범한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여러 달 동안 해당 구역의 정찰 목적으로 한두 대의 군용기를 출격시킨 바는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신년 첫날인 1일에도 대만의 서남부 ADG에 진입을 해가지고 대만군 군용기 여러 대가 긴급 출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같이 중국 군용기가 전폭기까지 대거 동원된 것, 이건 아주 이례적이라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의 서남공역본부는 중국군의 기습 ADG 침범으로 인해 가지고 10시 12분, 16분, 37분, 46분, 그리고 11시 정각, 또 11시 44분, 47분, 그리고 13시 30분 이렇게 각각 대응 출격을 해가지고 경계 근무를 실시했다. 그래가지고 그 기체들을 퇴각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중국군의 Y-8 대잠 초계기가 남중국해의 ADG를 침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이런 기습적 도발이 일어나니까 미군도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중국해에 머물고 있는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만으로 향하는 중국 공군기를 견제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괌 방향으로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 해군은 23일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아직 남중국해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중국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소식을 전하는 USNI는 이날 더 베리시모 함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구축함, 존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을 최초로 탑재했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핑크니엄, 그리고 러셀함, 그리고 폴 해밀턴 구축함, 또 대지 공격력 토마호크를 탑재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벙커힐함, 이런 것과 함께 작전 중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듀안당은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현재 위치를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듀안당이 밝힌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현재 위치는 대만 남쪽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마시 해협입니다. 듀안당은 또 플래닛 랩의 항공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남중국해에서 기동하고 있는 루즈벨트 항모의 위성사진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한편 360도 레이더는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기동하고 있는 작전지역 부근에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긴급 기동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P-8A 해상 초계기는 미중 갈등의 최전방에서 작전하는 항공기인데요. 현존하는 해상 초계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P-8A 해상 초계기에는 AN/APY-10 레이더가 탑재되는데 이 잠수함의 잔망경이라든지 스노클 같은 아주 작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 지물이 복잡한 연안 지역에 대한 탐지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 킬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 잠수함에게는 공포의 무기라 이렇게 불립니다. 또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뿐만 아니라 적의 수상함을 공격하는 대함전, 그리고 해상 초계 임무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P-8A 해상 초계가 떴다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같은 날 미 공군의 또 다른 해상 초계기도 CL-60이라는 유장 호출보를 이용해 가지고 오키나와를 출격해서
남중국해를 비행한 것이 추적 사이트인 바이퍼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이 기체 역시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건데요. 중국 해군의 Y-8Q 해상 초계기도 대만의 남서부 에이디즈의 13,000피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의 이 Y-8Q 해상 초계기는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향으로 접근을 하니까 대만의 군용기와 루스벨트 항모전단에서도 즉각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라프트하고 바이퍼에 의하면 이 중국 해군의 이 Y-8Q 해상 초계기가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향으로 접근하니까 인근의 군용기들이 중국군 기체의 주변을 함께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중국군의 해상 초계기는 루스벨트 항공모함과 함께 기동하는 핵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루스벨트 항모 전단에는 통상적으로 시울프급 잠수함하고 버지니아급 같은 이런 두 척의 핵잠수함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6월에도 이 태평양 함대에 전진 배치된 8척 정도의 잠수함 모두가 이 남중국해를 비롯해 가지고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런 미군의 핵잠수함 작전에 대해서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에서 작전국장을 지냈던 이 칼 슈스터는 CNN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들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건 중국의 대응 계획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이 미 항공모함까지 계산해야 될 때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국군의 대만 공격에 대한 기습 도발에 대해서 미 국무부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시간으로 23일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의 번영과 또 안보 및 가치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앞으로 중국의 뜻과는 달리 이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국민들의 희망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양안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만 수호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대만 해협 전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수호를 위한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이런 미 국무부의 성명에 대해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실은 즉각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2,300만 대만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미국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3일 중국군의 대만을 향한 도발은 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갖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중국군의 기습 도발은 대만군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이 그런 집단적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대만을 향한 기습적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돌았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중국군이 실제로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해도 가능할지 여부를 이번에 점검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폭격기를 그렇게 띄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괌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루스벨트 함이 중국의 코앞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 중국군의 기습적 도발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중국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은 지난 19일 미국이 대외적으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가속화하는 경쟁에 따른 안보 지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시급한 도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이 태평양 억지력 구상의 추진, 또 국방기술 분야의 진전, 영내 미군의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중국이 지정학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 D&I 국장 지명자도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 그리고 불법, 공격적, 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새 행정부의 기류에 중국은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을 배제하는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과 타협하는 쪽이 아니라 강경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행위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런 중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제2의 대탕트를 꿈꿨던 중국은 미국의 중국을 향한 차디찬 분위기 한껏 움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23일의 기습적 도발에 대한 미국의 격한 반응은 앞으로 시진핑의 행보를 더욱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만은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의미고 또 미국과 대만이 사실상의 국교 정상화로 갈 수도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중국 내에서 그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불어서 홍콩을 향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방국들의 지속적인 비판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타협판을 내놓을지도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강력한 수호지를 펼쳐나가면서 그 다음 카드로 홍콩 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2021년은 시진핑 주석에게 혹독한 시련의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